네, 윤철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방송에서 미래 성장성을 강조를 드리면서 세 가지 핵심 성장 엔진을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죠? 이 회사가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가스터빈, 뭐 해상풍력이라는 이런 3대 사업을 앞세워서 여기에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SMR 사업까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은 뭐 앞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사예요. 한국형 이 원전의 주기기부터 터빈 등의 기자재 제작, 그 다음에 시공까지 이 아주 되게 폭넓게 참여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탈원전 기조에서 지금 현재 벗어나서 다시 원전 산업이 활기를 찾으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거의 지금 뭐 대체 불가능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도 자체 개발을 진행을 한 그 발전용의 그 대형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수소 혼소가 가능한 고효율 가스터빈으로 중동이랑 동남아 시장에서 대형 복합화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수주를 이어가고 있어요. 올해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베트남, 카타르 등에서 총 4조가 넘는 규모의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 5건 가량을 따내면서 엄청난 그 저력을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 풍력 터빈 제조를 하면서 지금 독보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제주 한림 해상풍력 등을 설치한 경험이 있고, 작년에는 야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8메가와트급 터빈 공급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춰서 해상풍력 부문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이끌면서 국산화를 또 같이 또 이끌어내고 있어요. 이것처럼 원전, 가스터빈, 해상풍력 이 세 가지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지속해서 드려왔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회사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을 할 것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전해드리지만 주가가 또 다시 결국엔 또 다시 또 회복을 했어요. 예, 6만 5천 원대 다시 또 8% 이상 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다시 6만 5천 원 선을 넘어섰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거의 11개월 전이에요. 7월 15일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7월 15일 날 이제 처음 방송에서 안내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계속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1년 전이었습니다. 거의 근 7월 15일이면은 오늘이 딱 7월 15일이네요. 예. 제가 처음 채널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유심히 보자, 투자할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게 7월 15일입니다. 2024년. 1년 전에 2만 원대 초반이었죠. 그럼 참 상당히 1년이 딱 돼서 지금 보면은 뭐 주가가 3배 이상 상승을 한 건데 정말 대단한 상승률이고, 또 일찍부터 함께 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주분들 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여러 번 또 드렸어요. 물론 중간에 크고 작은 조정도 있었으면 저는 이제 조정이 올 때마다 장기적으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가 조정 때 6만 원 선을 지켜낸 뒤에 다시 힘차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런 급등이 나온 오늘 같은 날 제일 기쁜 거는 뭐 다시 이제 그 5만 원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의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예측이 들어 맞아서라기보다 방송을 신뢰하고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어, 보람되고,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점이 아니라고 또 앞선 처음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또 최근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도 앞서서 말씀을 방송에도 좀 드렸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오늘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투자자분들이나 기존 또 주주분들이나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사도 될까?
혹은 보유한 주식을 더 가져가도 될까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해야 하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실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담지 못한 또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따라가자니까 또 고점은 아닐까 하는 걱정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진심 어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가의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이랑 가치, 그 다음에 성장성을 보는 안목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코스피, 코스닥 앞으로 뭐 3천 돌파 시작했고 5천을 목표로 향해 가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이룩할 수도 있거든요. 이룩하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 그 목표가 8만 원은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뭐 KB증권부터 증권사에서 8만, 저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처음 8만 원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증권사에서는 6만 원이 끝이다 뭐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생각이 또 바뀌었나 봐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말로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앞선 그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석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진짜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인내와 고통 속에서 계속 지켜왔던 것이 지금 크게 빛이 나고 있고, SMR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유스케일 파워도 앞으로 이제 계약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의 또 활력,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묶이면서 목표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남들이 참 이 몇 개월 전으로 1년 전으로 들어가면 2차전지에만 열중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 종목의 가치 대비 저평가에 주목을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반 방송에서. 그 결과가 지금의 3배 상승으로 나타났듯이, 편견의 색안경만 벗으면 우리 누구나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H&M, 알테오젠, HLB, 하나오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종목도, 두산에너빌리티, 네?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펩트론, 네? 지금 거의 최소 여러분들 최소 다 20%다 상승했습니다. 방송 이후에. 네이버,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지금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이 여러분들에게 좀 진심으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요, 지금 아마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오른 건 알겠는데 왠지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보신 거고, 이 에너빌리티를 평가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견고한 수주 실적이랑 이에 따른 실적 개선 추이예요. 작년부터 국내외에서 지금 뭐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연달아 수주한 덕분에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뚜렷한 어떤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이 수주한 것 측면에서 좀 보면, 해외가스 복합발전 수주 약 4조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원전 분야에서도 체코 원전 4조 원대 수주 유력 등의 성과로 해서 연간 목표치 달성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밝혔던 그 연간 수주 목표가 10조 7천억이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러한 추세라면 충분히 달성하거나 오히려 초과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즉 향후 몇 년간 먹거리가 되는 그런 일감의 확보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익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성을 보면 이 저부가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을 줄이고 고수익 사업 위주로 수주를 늘린 효과가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한 제가 리포트를 또 봤는데, 두산에너빌리티 2025년 예상 연결 매출액을 15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까지 늘어서 전년보다 16.7% 증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원전 주기기나
가스터빈 같은 그 고부가가치 분야 수주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예요. 아주 그냥 시스템 자체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앞전에 있었는데, 재무 구조 같은 경우에도 과거랑 비교를 해서 보세요. 과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엄청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때 이 대규모 적자랑 부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인내하는 시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산 매각과 유상 뭐 그냥 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예, 인내하는 시간 때문이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산 매각이랑 이제 뭐 유증 등 이런 구조 조정을 거쳐서 부채 비율 120%까지 그래도 안정시킨 상태입니다. 과거에 뭐 300%를 넘었던 시절과 비교를 하면 매우 크게 나아지고 있어요. 영업적인 현금 흐름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투자 여력도 확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튼튼한 체력들을 다 키워가고 있어요. 이러한 숫자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랑 지금 이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 동력을 겸비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원전 사업은 국내외에서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거든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가스터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산 기술로 해외 시장을 뚫었다는 점에서 이미 이 해외에서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향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추가 수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상풍력 부문 역시도 정부 정책 지원 아래서 국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여러 번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예, 미래 먹거리로 준비 중인 SMR, 소형 모듈 원전 사업까지 더하면 지금 뭐 현재 기업 가치, 미래 성장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스케일 파워도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던 3.3달러에 처음 투자했다고 제가 앞전에 또 그 투자 실제로 한 거 제 보유 수량까지도 보여드렸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체코 원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주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데, 이게 체코가 지금은 아직까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0%에서 35%까지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아직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을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달에 보면은 한국 컨소시엄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약 4조 원이죠. 4조 원 규모의 원전 주기기 공급을 따낼 가능성, 엄청나게 또 높아진 부분, 그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아마 올해 안에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2025년 안에, 2025년 11월 안에 체결될,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 연말 안에 빠르면 체결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수주로 이어질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원전 수출 재개 신호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주를 계기로 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뭐 폴란드, 아랍에미리트는 예전에 바라카 원전 사업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죠. 아무튼 추가 해외 원전 사업에서도 한국 원전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당장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우리 원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기존에 바라카 원전 이후에 추가 원전이나 SMR 도입을 또 실제로 모색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이미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얘기가 여러 지금 해외에서 이런 사업들이 다 가시화가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6만 원? 글쎄요. 저는 거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쇄적인 수주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에너빌리티가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설비 공급 협력을 맺고 일부 부품을 공급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폴란드랑 불가리아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를 한 바가 있어서 해당 사업들에서도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 제작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엄청 높아요. 웨스팅하우스 방향의 이런 그 원전 주기기 계약이 2026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시장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내 원전 수출 이상의
어떤 글로벌적인 그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지금 SMR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분들께서 SMR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업데이트해서 좀 다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너빌리티가 세계 최초로 SMR 상용화를 추진 중인 미국의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 여기에 지분 투자랑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찌감치 뛰어들었어요. 그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에 짓기로 한 SMR 발전소 사업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사전 투자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곧바로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기자재 제작 수주로 연결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SMR 원전 1호기에 첫 호기에 두산에 부품이 들어가는 겁니다. SMR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당장 올해 또는 내년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충전기 성장 옵션으로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향후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랑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탈탄소 흐름 속에서 이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이미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독자적으로 SMR 개발을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산학, 연 이렇게 컨소시엄이랑 함께 혁신형 SMR 개발에도 참여를 해서 2030년대 초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대형 원전 죄송합니다. 대형 원전 사업 플러스 미래의 지금 SMR 이 사업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스토리에는 긴 활주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증시에서도 유스케일 파워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루에 뭐 10% 급등을 또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SMR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또 소식도 제가 앞선에서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잠재 가치에 대한 재평가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런 부분들도 뭐 저는 다 드러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원전 또는 현재 캐시카우, 그렇죠?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에는 미래 캐시카우가 아니라 그냥 미래 대형 어떤 그 옵션이라고 봐요. 네, 미래 대형 옵션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스터빈, 그 다음에 해상풍력, 그 다음에 캐스크까지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캐스크 사업까지도 꾸준히 기술력과 실적을 쌓아가면서 에너지 종합 기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앞으로 투자의 관점을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흐름과 뭐 해외 자료와 각종 국내 리포트를 종합해서 볼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여러 호재성 이벤트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재성 이벤트들을 몇 가지 예상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본 계약이 지금 연내에 체결이 된다면 공식적인 4조 원대 수주 달성 뉴스가 떠오를 겁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주가에 엄청난 모멘텀을 줄 재료라고 봅니다. 네, 이 부분. 그리고 폴란드 정부와의 원전 협의, 아랍에미레이트 신규 원전 추진 등이 구체화가 돼갖고 우리의 지금 컨소시엄이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제2의 제3의 해외 원전 수주 소식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이 원전 사업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공급 계약을 맺는 소식이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예측이지만, 그래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있죠. 그래서 미리 이런 협약 소식이 뜬다면 또 호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 정부가 또 이제 갑자기 들어섰기 때문에, 근데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뭐 2028년에 원전 2기 건설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조금 먼 이야기지만 관련 뭐 절차, 어떤 뉴스가 올해나 이제 내년에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 모르지만 원전 생태계의 화랑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안정적인 어떤 수주 물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SMR 프로젝트, 이거는 뉴스케일 루마니아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 혹은 이제 미국 내 첫 SMR 플랜트 착수,
이것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등의 이 SMR 관련해서 좀 굵직굵직한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두산이 투자한 다른 SMR 기업의 동향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SMR 개발에 대한 로드맵 발표 같은 그 이벤트도 주가에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을 줄 수가 있겠죠. 뭐 추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풍력에 대한 추가 수주, 원전 외에도 이제 중동이나 뭐 동남아에서 가스터빈 복합 발전소 추가 수주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남아 전력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그 해상 풍력 쪽도 사실 국내에서 올해 하반기쯤에 대규모 단지들이 본격화가 돼요. 그러면 두산이 터빈 공급사 선정 소식을 추가로 또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예고편처럼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이러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면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하고 할 것이고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하나하나 그런 그 현실화가 또 되면서 실적이 현실화가 되면서 그 뒤에 따른 또 후속 또 모멘텀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선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장 항상 궁금해하시는 그 올해 목표 주가에 대한 그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앞서서 두산에너빌리티의 1차 그 목표가로 8만 원을 제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8만 원이라 하면은 다소 공격적인 전망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뭐 증권사들조차도 하나둘씩 그 수준으로 목표치를 올리고 있어요. 오히려 더. 지금 KB증권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최근에 8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원전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랑 두산에너빌리티 구조적 기여도를 반영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뭐 9만 원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뭐 10만 원대 얘기도 나와요. 예.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연말까지 8만 원대 안착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지금 주가가 약 6만 4천 5천 대이니까 여기서 25% 남짓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셈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3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년도 안 돼서. 이 목표치는 그래서 어디까지나 현재 가시화된 수주와 실적 전망을 토대로 한 보수적 계산입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호재들이 순차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한 단계 레벨업해서 두 자릿수 만원, 뭐 10만 원 근처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다만 주식시장은 기업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최근 급등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일시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앞서서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조정이 온다면 오히려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제가 이렇게 특별한 정보들을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맞대어 보면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만 잘 빼서 투자의 관점 잡으시고 종목들 선점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항상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서 5만 원대 후반 조정 때도 겁먹기보다 담대하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거뒀듯이 핵심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보면은 분명 1년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높아 보이죠. 그러나 기업 가치 측면도 같이 보세요. 그렇게 볼 때는 여전히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을 하면 국내 기업 가운데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현재 시가총액과 어떤 실적을 단순 비교한 PER 지표만 보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년 이후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이 곧 현실화될 것이고 수주잔고가 매출로 연결되기가 시작하면 PER이요? 글쎄 빠르게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뭐 미리 앞서가서 평가받고 있는 면이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 방송을 오래 계속 보셔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실체 있는 성장주를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투자에너빌리티가 바로 그런 사례고 그래서 앞으로도 목표 주가 뭐 8만 원, 뭐 변동돼서 9만 원을 넘어서 참 10만 원까지도 갔으면 좋겠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지 차분히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투자앤더빌리티의 최근 급등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제 제 목표 주가 말씀드렸던 부분 견해까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예상이 그래도 꽤 잘 맞아 떨어지면서 구독자분들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구독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운이 좋았을 뿐이고요. 여러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직접 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이고 철저히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했을 따름입니다. 예. 주식 투자는 남다른 관점과 편견이 없는 시각만 있다면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급함을 버리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게 한 발 앞선 분석과 좀 되도록이면 남들이 못 보는 숨은 가치를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오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 뭐 용기를 얻었다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제가 발굴하게 되고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자만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방송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적어도 개인 투자자분들 뭐 수익을 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수익 버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고 적어도 절반 이상이 수익을 보는 그날까지 한번 달려가 봅시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특별한 방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거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뭐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DP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